또 뭘 뜯어놨니? 엄마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라디오 부품들이 나사 하나까지 정확히 분류되어 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13살 소년 준호가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진지하게 뭔가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번엔 정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계를, 지지난주에는 선풍기를 완벽하게 되살려낸 전적이 있었거든요. 준호에게는 고장난 게 없었어요. 단지 아직 고치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기나 텔레비전에 빠져 있을 때 준호는 나사 돌리는 소리와 부품들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이게 어떻게 더 재미있다는 거야?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준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습니다. 엄마, 비행기도 뜯어볼 수 있을까요? 준호의 엉뚱한 질문에 엄마는 깜짝 놀라곤 했죠.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방 벽면은 온통 비행기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항공기 매뉴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진짜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걸로. 준호는 매일 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 높이의 옥상에서 13살 소년 이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 비행기 한 대가 들려 있죠. 바람이 불어오자 준호는 종이 비행기를 높이 던져 올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바람을 타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저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까?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 비행기가 사라지는 방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빠져 있을 때 준호는 언제나 하늘과 비행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죠.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으며 준호는 오늘도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아파트의 작은 방, 그곳은 준호에게는 우주보다도 넓은 꿈의 공간이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항공기 모형들이었습니다. 보잉 747부터 에어버스 380까지 크고 작은 비행기 모형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정렬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항공기 매뉴얼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잉 777 운항 매뉴얼, 항공기 엔진 구조와 원리 3개. 항공기 도감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어른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전문 서적들을 준호는 마치 동화책 읽듯 자연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행기를 공부해 볼까? 준호는 두꺼운 매뉴얼을 펼치며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영어로 된 설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복잡함이 재미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3개 항공기 연대표를 보며 준호는 각 기종의 특징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보잉 747은 전보제트라고 불리고 에어버스 380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지. 준호는 마치 시를 외우듯 자연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엄마의 목소리에 준호는 네, 조금만요. 하고 대답했지만 눈은 여전히 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항공기 엔진의 구조를 살펴보며 준호는 중요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준호에게 이런 공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준호는 언젠가 자신이 큰 사람이 되어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방 한쪽 구석에는 직접 만든 비행기 고장 사례 노트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각종 항공사고 사례들과 그 원인, 해결 방법들을 꼼꼼히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 준호는 마치 실제 정비사가 된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책장에는 전 세계 항공사의 안전 매뉴얼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이고 아메리칸 항공, 루프트한자까지 다양한 항공사의 자료들이 가득했죠. 준호는 각 항공사마다 사용하는 기종이 다르고 그에 따른 안전 절차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진짜 비행기를 고칠 수 있을까? 준호는 비행기 모형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모형이지만 실제 비행기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라 세부 구조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부르는 소리에 준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특히 각 항공기 기종별 특징과 구조적 차이점들은 마치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엄마에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보잉 777이랑 에어버스 330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똑똑하네. 엄마는 그런 건 잘 몰라. 엄마의 말에 준호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본 비행기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복잡한 배관과 전선들,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연결 방식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어요. 준호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비행기를 만날 날을 꿈꾸며 잠에 들었죠. 창밖으로는 인천공항 방향에서 날아오는 비행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저 하늘을 날게 될 거야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오늘 비행기 타는 날이야. 엄마의 밝은 목소리에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준호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자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진짜 대형 여객기를 타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서둘러 먹으며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우리가 탈 비행기가 어떤 기종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보잉 777이라고 나와 있네. 준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자신이 그토록 공부했던 바로 그 기종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준호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항 건물과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는 비행기들을 보며 준호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저기 있는 게 에어버스 380이네요. 그리고 저건 보잉 747. 준호는 멀리서도 각 기종을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들이 탈 비행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게 우리가 탈 보잉 777이에요, 엄마. 준호는 비행기의 크기와 모양, 엔진의 위치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비행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기내의 복잡한 구조도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저 위쪽에 있는 게 비상산소 마스크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좌석에 앉은 준호는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기내 곳곳에 설치된 각종 장비들과 안전 설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머릿속에 저장해둔 지식과 비교해봤어요. 역시 책에서 본 것과 똑같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앉았어요. 준호가 계속 기내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첫 비행이니? 영어로 물어보는 그에게 준호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보잉 777-202R이에요. 외국인 남성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준호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 기종은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승무원이 안전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구 위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륙 과정을 관찰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비행기가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엔진 추력이 최대가 되면 이륙하는 거구나. 준호는 마치 조종사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공항과 도시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하늘을 나는구나.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도달하자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승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승무원분들도 비행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까? 준호는 엄마에게 작게 물어봤어요. 옆자리 외국인 남성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정말 비행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젊었을 때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어. 그는 자신이 항공 관련 일을 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정말 안전한 기종이야. 보잉 777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객기 중 하나거든. 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작은 고장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남성은 준호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고장들 말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책에서 읽은 건데 가끔 공기 순환 시스템이나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은 감심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자 준호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먹는 음식이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기내식을 먹으며 준호는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안정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의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언젠가 이런 비행기를 직접 정비하거나 조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요?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비행기는 구름 위를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거나 영화를 보며 긴 비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 역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갑작스럽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숨이 안 쉬어져요. 기내 중간쯤에 앉아있던 50대 중년 남성이 갑자기 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일어서며 웅성거렸죠. 여기 의사 계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승무원이 급하게 기내 방송을 했어요. 다행히 한 명의 의사가 앞으로 나왔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성은 의식을 잃기 시작했고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내려주세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승무원은 서둘러 비상산소 마스크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그 구역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안 떨어져요? 승무원은 당황하며 계속 버튼을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구역의 마스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유독 그 남성이 앉은 구역만 마스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장에게 상황이 보고되었고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승객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구역으로 환자를 옮겨보죠. 의사의 제안에 승무원들이 남성을 조심스럽게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남성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내는 좁아서 들것을 사용하기도 어려웠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은 고작 13살짜리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준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읽었던 보잉 777 매뉴얼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비상산소 공급 시스템 고장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적혀 있던 내용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산소 마스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먼저 공급 라인 연결부를 확인할 것. 특히 주황색 공급 튜브가 압력에 의해 꺾이거나 밸브가 이탈되는 경우가 빈번함. 준호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승무원들과 의사가 여전히 당황해하며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모두들 급한 상황이라 아이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혹시요? 준호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한 승무원이 돌아봤습니다. 얘야, 지금은 위험하니까 자리에 앉아 있어. 승무원은 준호를 다시 자리로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소 공급 유닛 연결부 확인해 보셨어요? 준호의 말에 승무원은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이 기종은 거기서 자주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무원들도 준호의 말을 들었어요. 얘가 뭘 안다고. 한 승무원이 의아해했지만 다른 승무원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죠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어떤 방법이든 빨리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라고 재촉했어요. 기장도 무선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잉 777-202R 기종 맞죠? 주황색 튜브가 3열 위쪽 유닛에서 눌리기 쉬워요. 준호의 정확한 기종명과 구체적인 설명에 승무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알지? 수석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책에서 봤어요. 항상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나와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 점검을 하던 승무원이 소리쳤어요. 여기에요. 정말 여기 튜브가 눌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13살짜리 아이가 전문가들도 몰랐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천장 패널을 열어본 승무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13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승무원들조차 몰랐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얘야, 정말 대단하구나. 수석 승무원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나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저씨, 저기 앉으세요. 한 승무원이 준호 옆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이런 지식을 보여주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한 승무원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석 승무원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해. 일단 들어보자.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주황색 튜브가 눌렸다면 먼저 그 부분을 풀어줘야 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환자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빨리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긴장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승무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13살 아이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수석 승무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천장 패널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복잡한 배관과 전선들이 얽혀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복잡해 보이는 구조였지만 준호에게는 책에서 본 도면 그대로였어요. 손전등 빌려주세요. 준호가 말하자 승무원이 서둘러 손전등을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여기에요. 정말 튜브가 눌렸어요. 준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주황색 튜브가 금속 브래킷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밸브도 살짝 빠져 있어요. 준호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승무원들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한 승무원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응급도구 상자에서 케이블 타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절연 테이프도요. 준호의 구체적인 요청에 승무원들이 서둘러 도구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마치 숙련된 정비사처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튜브를 조심스럽게 빼내야 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준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눌린 튜브를 풀어냈습니다. 다행히 튜브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이제 밸브를 다시 연결해야 해요. 준호가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밸브를 제자리에 맞췄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제대로 연결되었어요. 케이블 타이로 튜브가 다시 눌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준호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이 케이블 타이로 튜브를 안전한 위치에 고정했습니다. 테이프는 연결 부위를 보강하는 용도예요. 모든 작업이 끝나자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작동시켜 보세요. 수석 승무원이 긴장한 표우로 비상산소 마스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구역의 산소 마스크가 뚝뚝 떨어져 내려왔어요. 됐어요. 의사가 급하게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새파랬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다시 준호에게 집중되었죠. 13살 아이가 해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옆자리 외국인 남성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에서 배운 걸 써먹어 본 거예요. 환자가 안정을 찾자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준호에게 쏠려 있었어요. 13살 아이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얘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수석 승무원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니?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준호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어요. 저 비행기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요. 집에 관련 책들이 많아요. 그의 수줍은 대답에 승무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걸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다니.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한 승객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환자분도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누가 도움을 준 건지 궁금해했어요. 의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꼬마 친구.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호흡도 안정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남성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항공업계에서 일했는데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봐.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비사가 되고 싶은 거야? 저는 언젠가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 꿈이 반짝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의 순수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한 승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긴급 상황 훈련을 받지만 이런 구체적인 기계적 문제는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게 됐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환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중년 남성이 약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자 그는 깜짝 놀랐어요. 13살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라고요? 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꼬마 친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환자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 꼬마야. 환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덕분에 살았어.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응급 상황으로 긴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 13살인데 어떻게 저런 걸 다 할까? 수석 승무원이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비행기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어버스 380, 보잉 747, 787. 각각 구조가 달라요. 정말 놀라워. 승무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 아이는 진짜 특별해. 그들은 준호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로 이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준호야, 괜찮니? 무서웠지?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나서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준호가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의 순수한 마음씨에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외국인 남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열정과 지식,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놀라운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3살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지식,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미국 서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로키 산맥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기내의 관심은 여전히 준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승객들까지도 그 놀라운 13살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아. 뒤쪽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어린아이가 비행기 고장을 고치다니. 그 이야기는 기내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준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장이 조종석에서 나와 직접 준호를 찾아왔어요. 내가 그 용감한 소년이구나. 기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말을 흐렸어요. 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30년 비행기를 몰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옆자리 외국인 남성이 기장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기장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떤 걸 알고 있는데? 준호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비행기 도면 보는 걸 좋아해요. 각 기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서 자주 문제가 생기는지. 기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혹시 조종석 구경하고 싶니? 기장의 제안에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가도 돼요? 기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의 영웅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장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조종석에 들어선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계기판과 버튼들, 그리고 복잡한 조종 장치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와, 정말 책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준호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고도계이고 저게 속도계야. 기장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건 연료량을 보여주는 거고. 준호는 모든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정보를 흡수했어요. 기장님, 혹시 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기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 말이야? 예를 들어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기내 시설에 고장이 생기면요. 기장이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는 체크리스트라는 걸 써.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정리되어 있어. 준호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만들어 봤어요. 정말? 어떤 거? 기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준호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각 기종별 고장 사례랑 해결 방법을 정리한 노트가 있어요. 오늘도 그 덕분에 문제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부기장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해요, 기장님. 이런 아이는 처음 봐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 나이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준호야, 나중에 커서 정말 비행기 관련 일을 하고 싶어? 기장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더 안전하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야. 기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열정과 재능이면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야. 조종석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아, 그런데 기장님. 준호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까 제가 고친 부분은 착륙 후에 정비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임시로만 고친 거라서요. 기장과 부기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기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책임감까지 뛰어나구나. 임시 조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 조종석 구경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준호를 보며 다른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의 작은 영웅이 돌아왔네. 한 승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땠어, 준호야? 엄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 실제 조종석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준호의 눈에는 여전히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준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공항 관계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까지 게이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항 직원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준호 군, 저희가 찾던 분이시네요. 기장이 미리 연락을 했다는 설명과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연방항공청에서 나온 존슨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통역사가 함께 와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13살 소년이 비행기를 구한 건가요? 어떻게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나요? 보안 요원들이 준호와 엄마를 보호하며 특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존슨이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감탄했어요. 13살 나이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장래 희망이 있나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한 꿈이군요. 존슨이 특별한 배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연방항공청 명예 배지예요. 항공 안전에 기여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죠.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배지를 받았어요. 기장과 승무원들도 회의실에 들어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수석 승무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의 질문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질문에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밖에서는 13살 한국 소년이 비행기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어요. 작은 소년의 큰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준호는 가슴에 달린 명예 배지를 만져봤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기 지식으로 사람을 구하고 그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했어요. 항공사에서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좌석을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넓어요. 준호가 1등석 좌석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엄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앉아도 되는 거 맞아?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준호 군은 우리의 특별한 손님이에요. 이번 비행기는 에어버스 350 기종이었어요. 준호는 편안한 좌석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이 비행기의 특징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거 에어버스 350이죠? 공기순환 시스템이 보잉이랑 다른데. 준호의 중얼거림을 들은 승무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사이 준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인터넷 뉴스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13살 한국 소년의 놀라운 용기, 작은 영웅이 보여준 기적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준호 군, 이런 걸 드려도 될까요? 수석 승무원이 특별한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이 항공사의 기장 모자와 날개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준호는 넓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방항공청에서 받은 명예 배지는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항공 관련 대학교들에서 보내온 초청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야, 어떤 기분이야? 엄마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1등석에 앉아 있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좋은 대우까지 받게 되다니. 승무원이 특별 기내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준호 군을 위한 특별 메뉴예요.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모두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네요. 감사해요.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비행기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승무원은 준호의 질문에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등석의 여유로운 공간에서 듣는 설명은 더욱 생생했어요. 기내에서 준호는 새로운 항공기 정비 노트를 꺼내 열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것들, 실제 비행기에서 본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적어 나갔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공기순환 시스템 차이점.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노트에 적었어요.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니 책에서 본 것과 실제는 조금 다르네. 1등석의 넓은 테이블 덕분에 노트 정리가 훨씬 편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연방항공청에서 소개해준 항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항공기 종류에 대해 공부하는 것. 무엇보다 자신의 꿈인 비행기 제작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못할 게 없어. 창밖으로는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1등석의 큰 창을 통해 보는 풍경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그 구름들 사이로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가슴에 달린 명예 배지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기장이 직접 인사를 하러 왔어요. 준호 군,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항공업계의 자랑입니다. 저기 한국이 보여요. 준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익숙한 땅이 보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13살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는 여러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에는 제가 만든 비행기도 날아다닐 거예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열정과 지식은 정말로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호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은 여전히 맑고 꿈을 향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